안녕하세요. 다산의 전병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많이 보셨을 만한 바로 이 전력량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량계가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누적해서 숫자로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알려주어서 전기요금 산정의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전력량계는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이 알루미늄판, 동그란 알루미늄판인데 전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회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이 회전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이 여기 있는 눈금이 하나씩 올라가게 되어서 이거로 전기요금이 200kW를 사용했구나, 100kW를 사용했구나 라고 해서 전기요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전력량계가 디지털도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날로그형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었고요. 지금도 많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정식 명칭은 적산 전력량계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숫자가에 계속 사용하는 만큼 숫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산 전력량계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적산 전력량계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인 아라고 원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전기를 사용할수록 여기 있는 게 속도가 더 빨라질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회전하게 될까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자, 일단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것이 바로 원판입니다. 이 원판의 주 재료는 알루미늄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이 원판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대고 이 자석을 쫙 돌리게 되면은 이 원판도 따라 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여기 있는 판은 자석이랑 달라붙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루미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을 갖다 대었을 때 철처럼 붙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닌데 신기하게 자석으로 움직였더니 여기 있는 판도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때 이런 말굽 자석을 사용해서 여기가 N극이고 이쪽이 S극일 때 이 말굽 자석을 이렇게 뺑 돌리게 되면 원판도 따라 돈다는 것으로 일단 이런 원판의 동작 원리를 아라고 원판이라고 하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어떻게 자석을 돌리게 되었더니 원판도 따라 돌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원판이 있고 자석을 하나 놨습니다. 이 자석이 N극이니까 자석이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자석을 저는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시계 방향으로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자석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판 입장에서 자석은 가만히 있고 원판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겠죠. 이때 오른손을 여기다 갖다 대보겠습니다.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르게 되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속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힘을 주었을 때 바로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즉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발전기에 대한 동작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른손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원판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보게 되고 자석이 아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운데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즉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 세 번째 손가락은 이 원판의 밖에서 이 가운데 안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밖에서 안쪽으로. 그래서 전기가 여기 알루미늄판이니까 도체이기는 합니다. 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구나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밖에서 안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의 왼손을 가져올 차례입니다. 왼손은 어떤 걸 설명합니까? 왼손은 바로 전동기를 설명하고 있죠. 전동기를 설명할 때 자속과 함께 전류의 방향을 가해주게 된다면 그러면은 힘이 어느 방향으로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저는 지금 자속 여기 위에서 아래로 똑같이 자속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밖에서 안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이것이 반시계 방향을 가리키게 되죠. 따라서 시계 방향을 가리키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방향이라도 마찬가지겠죠. 이 원판의 어느 지점에서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바로 원판에 받는 힘의 방향은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시계 방향은 아까 자석이 처음에 돌리려고 했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즉 자석을 갖다 놓고 이 자석을 회전시키게 되면 그것과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이 원판도 회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 건데요.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판 안에서 돌고 있는 전류를 우리가 맴돌이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전력량계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여기 이제 전원 측이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부하 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손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그린 건데요. 자, 이제 전원 측에서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쭈쭈쭈쭈쭉 이렇게 흐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편으로 내려와서 전원측을 이제 만들어 주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부하에서 만약에 전류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코일이 지나가게 돼서 자, 부하측으로 가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이 자기장의 세기는 더 세지게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게 되면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 이 힘, 알루미늄 판을 돌리려고 하는 힘도 더 세지게 되겠죠. 이 회전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웜기어라고 하게 되나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과 톱니바퀴를 적당히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기장의 힘이 세져서 이래서 알루미늄 판이 더 빨리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전기요금을 산정을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전기 기술자 어른들한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자기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게 되면은 요 계량기를 돌리지 못하게끔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전기요금을 안 낼 수도 있다, 혹은 아주 조금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하게 범죄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지는 대략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전기가 흐르면은 이것이 바로 자기장으로 바뀌게 되고 이 자기장에서 바로 힘을 만들어내고 이 힘이 바로 회전을 하게 되는구나. 이 회전이 바로 톱니를 돌리게 되는 거고 이 톱니가 바로 이 문자판의 숫자를 바꾸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원리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전력량계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더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라고의 원판을 잘 알아두시고 이것이 나중에 유도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근본적인 원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학습을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림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번쯤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직접 대어서 이렇게 힘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다산에드 전병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